안녕하세요, 파밈입니다. 오늘 이 영상 통해서 제가 베트남 항공 분야 그리고 베트남 항공 분야의 관련 주식 종목은 몇 가지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저는 이 분야에 대해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요. 대부분은 그 코로나 사태로 가장 부정적인 영향받는 사업 분야 중에 그 항공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그 주식가는 지금 완전 최저점이에요. 지금 바로 이런 주식은 투자하면 앞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는지 그런 질문도 많이 받았고 오늘 이 영상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베트남 항공 분야 그리고 주식 종목은 쉽게 이해하기 위한 첫 번째 부분은 제가 베트남 항공 분야의 핵심적인 부분, 중요한 정보는 요약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는 가장 중요한 숫자는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냥 이거는 그 좌석수, 항공사 국가의 항공 분야의 좌석수 현황입니다. 여기 보시면 2019년 6월부터 지금까지입니다. 그 최근에 2022년 5월이에요. 사실 저는 이 기간 선택하는 이유는 바로 2019년 6월에 바로 코로나 시작하는 그 직전 시점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전 세계는 거의 모든 국가는 거의 크게 하락했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보시면 최근 2년간 가장 많이 하락한 국가는 바로 베트남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 10% 이상 감소하는 국가는 없는데요. 베트남밖에 없어요. 그 19.2% 마이너스 성장했습니다. 사실 이유는 바로 베트남은 그 사회 거리두기 정책을 엄청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2020년부터 그냥 외국인뿐만 아니라 그냥 베트남 입국자는 무조건 2주부터 3주 그냥 상황에 따라서 2주부터 3주까지 시선에서는 그 격리 진행해야 합니다. 그거는 의무예요. 법적으로.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베트남 항공 사업은 엄청 크게 하락했습니다. 사실 최근에 그 선진국 특히 그 백신 접종은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국가는 회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여기 보시면 미국 그리고 프랑스 5% 이상은 그 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대부분은 0% 2, 3%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특별하게 엄청 심각하게 하락하고 있는 국가는 바로 베트남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만 통해서 여러분 어느 정도 상상할 수 있죠? 베트남 항공 사업은 어떤 상태인지 예측할 수 있죠. 바로 그 베트남 항공 분야의 역사적인 최악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그동안 그 코로나 사태 기간 동안 그 항공 관련 주식은 평균적으로 30% 40%까지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베트남 주식 그 종목은 거의 마찬가지예요. 다음 부분 제가 더 깊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베트남 항공 사업 분야의 최근 신적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중요한 숫자들은 정리했어요. 2020년에 그 총 비행기 횟수는 약 21만 편 정도는 있었는데요. 2019년에 대비 33%는 하락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숫자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상태예요. 2022년도 마찬가지예요. 엄청 크게 하락하고 있습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입국자 경우에는 저는 방금 그 전 부분은 말씀드렸잖아요. 격리 제도 때문에 14일부터 21일까지 격리해야 하니까 그리고 외국인 입국자는 엄청 크게 감소했습니다. 2022년에 총 외국인 입국자는 약 300만 명 정도는 있었는데요. 2019년에 대비 80% 이상은 하락했습니다. 80% 이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항공사들이 그 사업 유지하기 위한 본인 살리기 위한 사실 국내 시장밖에 없잖아요. 국내 시장밖에 없어서 그리고 항공권 가격은 많이 할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 신적에게도 아주 큰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트남 항공사뿐만 아니라 베트남 정부는 이 항공 분야는 살리기 위한 그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국내 여행, 국내 여행은 강화하고 국내 여행은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분은 베트남
항공사는 중요한 항공사의 상황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베트남 항공사 국내 항공회사는 많지 않아요. 그게 보시면 세네 개 항공사밖에 없습니다. 그 첫 번째 가장 큰 항공사 규모 가장 큰 항공사는 그 국영 항공사는 베트남 항공입니다. 베트남 에어라인스. 베트남 항공은 2022년 신적에 보시면 역사적인 가장 최악하는 신적 나왔습니다. 적자 12조 베트남 동입니다. 한국 돈은 약 6천억 정도 적자 나왔습니다. 이거는 사실 가장 최악 아닙니다. 2022년은 이 상태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2년 상반기만 작년에 적자 12조이잖아요. 약 6천억이잖아요. 2022년 상반기만 적자 10조는 나왔습니다. 약 5천억 원 정도 규모입니다. 그래서 지금 역사적인 가장 최악하는 시점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개인 항공사입니다. 베트남에서 국내 시장에서만 시장 점유 기준으로 인위업체입니다. 그 저가 항공사 비젯 항공입니다. 비젯 에어웨이즈. 이 회사는 개인 회사이라서 그래서 베트남 항공보다 그 사업 구조, 비즈니스 모델은 더 유연합니다. 이 항공사는 그냥 항공사뿐만 아니라 투자, 그 financial investment, 재무 투자 그리고 부동산 사업도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베트남 항공처럼 엄청 심각한 그 경영 신청은 안 나왔지만 근데 최근에 이 회사는 엄청 최근 몇 년간 그 설립했을 때부터 2000년 초부터 지속적으로 크게 성장했는데 처음 이렇게 그 신적은 제로 그 흑자 없는 신적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2022년에 수익 흑자 신적 흑자 수익 다시 돌아가고 있지만 근데 그래도 베트남 항공과 비슷하게 엄청 어려운 시간은 지내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항공사는 사실 밤부 에어웨이즈 있는데요. 근데 이 회사는 그 코로나 전에 2019년에 설립하고 그래서 그동안 또 제대로 운영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평가도 할 수 없고 또 다른 항공사는 위트래블은 최근에 2022년에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평가하기 위한 아마 빠르게 해도 2022년 말부터 아니면 내년부터는 평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저는 밤부 에어웨이즈 그리고 위트래블은 제외한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중요한 지수는 정리했습니다. 이 지수는 수용량입니다. 그 항공사의 그 운영하고 있는 capacity. 여기 보시면 그 2019년에 그 코로나 직전에 거의 100% 이상 운영했는데 근데 그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엄청 그 30-40%까지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씩 회복하고 있지만 근데 거의 50%반 정도 이상 이하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중요한 지수는 여기는 2020년과 2022년은 그 운행 관련 중요한 지수입니다. 그 운행 횟수 그리고 성장률입니다. 여기 보시면 거의 2020년과 2022년은 그 큰 성장은 없는데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냥 그대로 유지할 수 있으면 다행이에요. 예. 자, 다음 부분입니다. 이 분야의 투자 전망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해주신 질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 분야의 투자 전망입니다. 사실 저는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 보시면 그냥 이 분야는 베트남 항공 분야는 그냥 성장이나 급성장이나 크게 성장하는 거는 기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가장 좋은 전망은 그냥 회복할 수 있으면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회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 세 가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조건은 요약했습니다. 그 첫 번째 조건은 백신 접종입니다. 백신 접종은 사실 쉽게 생각하면 이 항공 분야, 이 항공 비즈니스는 회복하기 위한 무조건 사람들이 마음대로 자유스럽게 이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동하기 위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뭐죠? 격리잖아요. 특히 베트남에서 입국자는 외국인이나 베트남 사람은 구분 없이 무조건 시선에서 병원, 의료센터에서 14일부터 21일까지 격리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해결하기 위한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백신 조건입니다. 백신 여권입니다. 백신 패스포트. 이거 백신 그 여권은 진행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백신 접종 진도입니다. 근데 베트남뿐만 아니라 베트남의 그 비즈니스 그 파트너 중요한 국가 대상 국가들은 또 백신 접종은 그리고 진행 효과도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부분은 미국 그리고 동남아, 동북아 대양주 이런 호주 국가, 유럽 국가들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백신 접종입니다. 그 두 번째는 혹시 백신 접종이나 아니면 그 백신 여권 아직 진행 안 되더라도 그 국제선은 재개통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 그 베트남 항공사는 그 수백 개 그 국제선 있잖아요. 그 정도는 다 개통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베트남과 중요한 국가들, 그 비즈니스 국가들 바로 동남아 국가, 그리고 동북아 국가, 그리고 미국, 유럽 국가, 영국, 프랑스, 터키 재개통하면 이 분야는 어느 정도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지수는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중국, 베트남, 중국 그 국제선 이거 개통하게 되면 바로 약 800만 명 정도 800만 명 정도 이 시장 규모는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에 보면 예를 들어서 다낭시 그 외국인 입국자 중에 50% 이상은 한국인입니다. 그래서 베트남과 한국은 국제선을 개통하게 되면 이런 부분은 또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중요한 부분은 그 국제선뿐만 아니라 국내선 국내 시장 어느 정도 또 빠르게 회복해야 합니다. 사실 저는 이 영상을 제작하는 시점에 베트남에서 특히 남부는 약 19개 성도시는 럭다운 상태입니다. 그냥 사회 거리두기뿐만 아니라 럭다운에 사람들이 그냥 집에서만 있습니다. 밖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까지도 문제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분야는 회복하기 위한 국내 시장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요소는 이 국내 시장은 완전 회복하게 되면 무조건 그 백신 접종은 70% 정도는 완성해야 합니다. 지금 베트남 정부는 2022년 말에 그 계획하고 있지만 근데 저희 생각은 가장 빠르게 해도 2022년 초까지 인 2분기까지 정도는 진짜 진행 잘하게 되면 그 정도는 달성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저는 크게 큰 그림은 볼 수 있는 지수는 정리했습니다. 베트남 항공 그 사업 분야는 2015년부터 2025년은 중요한 지수는 요약했습니다. 승객수, 외국인 입국자, 그리고 화물량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은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거는 2020년과 2022년은 거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조금은 성장하는 전망이 있지만 근데 엄청 큰 성장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가장 빨라도 2022년 아니면 2023년 정도 베트남 항공 산업 분야는 회복할 수 있는 전망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 항공 분야에 관련 주식 종목입니다. 사실 베트남 항공 분야의 주식 종목은 많이 있습니다. 그냥 여객 항공뿐만 아니라 그 로지스틱 항공, 물류 그 화물 항공도 있잖아요. 사실 여러분은 그 화물 항공 그 로지스틱 분야 관심 있으면 저는 그 전에 이 주제에 대한 그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분야도 하이라이트 요약했고 그리고 주식 종목도 SES는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그 궁금하시면 그 전 영상 다시 한번 참고해 주세요. 오늘 제가 그냥 여객 항공만 집중하겠습니다. 저는 방금 얘기하는 거는 그냥 두 가지 항공사는 집중하겠습니다. 베트남 항공 그리고 비젯 항공입니다. 사실 베트남 항공과 비젯 항공은 2020년부터 지금까지 베트남 확진자 수 바로 엄청 민첩하게 그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 지금까지 약 5차 정도 그 대규모 그 확진은 5차 정도 있는데 그래서 매번은 확진 자수에 따라서 주식가는 똑같이 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베트남 정부 그리고 항공사 특히 베트남 항공은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어떻게 살리기 위한 도와주고 있는지 그리고 베트남 국내 시장의 그 국내 여행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어떻게 그 확장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엄청 중요한 팩터입니다. 그 여기 보시면 2020년부터
지금까지 좀 요약했습니다. 여기 지금까지 그 베트남 그냥 5월까지 2022년 5월까지 베트남에서 대규모 확진은 4번 있었습니다. 인자, 2자, 3자, 4자까지 여기 보시면 매번 최고점 그 확진자 수 최고점 그때 시점에 그때 그 항공사 주식은 베트남 항공은 베트남 항공은 엄청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저는 오늘 영상 제작하는 시점에 베트남의 총 확진자는 5,000명 이상 나왔습니다. 처음 5,000명 이상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생각은 이번이 그 최고점, 그 최저점은 아닌 것 같아요. 예, 2020년에 아마 최소는 한두 번 정도, 그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오늘 이 영상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식 종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그 전 부분도 얘기했잖아요. 항공분야 사실 주식 종목은 많이 있는데 오늘 영상 제가 그냥 여객 항공사만 집중한 거예요. 여객 항공사는 그냥 두 가지 주식 종목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베트남 항공입니다. 베트남에서 가장 큰 규모 가장 큰 항공사입니다. Vietnam Airlines. 여기 보시면 이 회사, 이 주식 종목에 대한 핵심적인 지수, 중요한 숫자 다 요약했습니다. 이 회사는 베트남 항공은 사실 가장 역사적인 회사입니다. 1956년부터 설립했고 2010년에 공기업입니다. 공기업 주신 회사이고 2010년부터 유한책임 회사 형태는 전환했는데 근데 아직 공기업 상태입니다. 그래서 2014년은 IPO 진행했고 2017년에 그 업컴 시장에서 상장하고 2019년에 그 호치민 주식시장 전환했습니다. 이 회사는 지금 현재 저는 오늘 영상 작업하는 시점에 그 주식가는 25,500동 정도 있고 그리고 최근 신작에 보시면 모든 지수는 다 마이너스입니다. 전 부분 소개했잖아요. 이 회사는 설립했을 때부터 역사적인 가장 최악하는 시점은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마이너스 숫자는 사실 예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보시면 저는 2019년부터 그 코로나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지금까지 동시에 베트남 항공 그리고 윗젯 항공 주식가 변동은 요약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베트남 항공은 코로나 전에 코비드-19 전에 그 주식가는 약 4만 동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2만 5천 동입니다. 예, 거의 40% 이상 하락했습니다. 엄청 크게 하락했죠. 윗젯 항공은 조금 달라요. 엄청 크게 변동했죠. 그 코비드-19는 하기 전에 약 12만 동 정도 이었는데 지금은 오는 시점에 12만 5천 동입니다. 사실 크게 큰 하락 아니잖아요. 근데 사실 이 기간 내에서 최고점은 14만 동까지는 올라갔는데 14만 동 이상이에요. 저 기억에는 16만 동 정도 올라갔는데 지금 계속 갔다 왔다 했는데 지금 12만 동입니다. 근데 사실 코로나 전후 코로나 후에 비해 베트남 항공처럼은 큰 하락 당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베트남 항공 투자 전망입니다. 이 지금 가장 최악하는 상태에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은 이 주식에 대한 관심 있으면 투자하고 싶으면 무조건 장기적으로는 봐야 합니다. 예, 저희 생각은 단기, 중기까지 아마 3년, 4년, 5년 내에 그냥 크게 성장, 회복할 수 있지만 근데 크게 성장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 종목은 관심 있으면 무조건 장기적으로는 봐야 해요. 5년 이상이에요. 그 이유는 저는 정부 최근에 얘기했잖아요. 전 부분 얘기했잖아요. 최근에 베트남 항공 신정은 완전 최악입니다. 작년에 마이너스 약 5천억 정도 나왔고 올해 상분기만 약 또 그 정도 5천억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5천억 나왔습니다. 특히 최근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 항공 지원하기 위한 재무 지원 정책은 통과했습니다. 베트남 동 규모는 12조 정도 대출 그리고 여러 가지 지원은
진행한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회사는 아마 파산하는 위험성, 완전 망하는 그 리스크는 아주 낮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 회사는 망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 파산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완전 최악은 떨어졌지만, 근데 파산 정도는 않는 것 같아요. 이유는 바로 공기업이잖아요. 국영 기업, 그 나라의 항공사, 그리고 베트남의 가장 대규모 회사입니다. 대기업입니다. 예. 그래서 이 회사는 파산하거나 망하거나 국가에 대해 그에게 엄청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023년 그 국가 자금 천회 진행하는 계획이 있어서, 그래서 혹시 이번에 그 조직은 재구성 reorganization을 진행 잘하게 되면 앞으로 이 회사는 더 효과적인 그리고 좋은 전망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이 회사는 가장 큰 장점은 다른 항공사에 대비 아주 풍부한 대규모 밸류 체인이 있습니다. 이 회사는 베트남 항공은 그 베트남 항공 분야의 가장 큰 규모 밸류 체인 그리고 인프라 시설은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승택 항공 운영하기 위한 인프라 시설뿐만 아니라 물류, 로지스틱 그리고 F&B 공급 그리고 운송 인프라 시설 밸류 체인은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회사는 자회사들 거의 베트남에서 그 항공 분야의 큰 회사입니다. 큰 규모 회사입니다. 그래서 국영 기업이라서 그 가장 좋은 우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다른 항공사에 대비. 그래서 특히 그 경쟁자뿐만 아니라 그 외국 항공사 베트남에서 운영하는 경우에는 베트남 항공, 베트남 에어라인스는 가장 좋은 우대는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프라 시설, 그리고 장소 임대 같은 거, 그리고 세금, 비용 같은 거 가장 좋은 우대는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희 생각은 이 회사의 가장 중요한 자산, 가장 중요한 장점입니다. 그 경쟁하는데 엄청 경쟁한 우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비행기 수입니다. 사실 베트남 국내 항공 기준으로 베트남 에어라인스는 가장 큰 대규모 그 비행기 수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문제이지만 단기적으로 사실 이런 대규모 비행기는 운영하고 유지하기 위한 큰 비용 부담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보시면 이 시장은 혹시 회복하고 성장하게 되면 그때 이 부분은 그 베트남 항공의 가장 큰 경쟁 우위입니다. 지금 베트남 항공은 지금 비행기는 90인대 보유하고 있고 임대는 60인대는 임대하고 있습니다. 괜찮아? 맞아? 여기 보면 바로 2위 경쟁자는 비젯 항공이잖아요. 73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수는 보시면 베트남 항공은 장기적으로 엄청 큰 경쟁 우위는 있습니다. 그리고 국영 기업이라서 그 다양하고 현재 독점권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국제선은 독점권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영국, 독일, 호주 노선의 베트남 항공은 지금 독점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국제선은 동남아, 동북아, 유럽, 대양주까지 또 스카이팀 그 스카이팀 항공사와 같이 그 큰 시장 점유율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시장은 2022년 예상대로 회복할 수 있으면 바로 베트남 항공은 크게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에 이 주식 종목을 투자하는 경우에는 어떤 리스크 신경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운영 비용입니다. 방금 얘기하는 것처럼 베트남 항공은 베트남에서 인위업체뿐만 아니라 모든 기준, 시설, 그리고 조직, 인프라 모든 것 다 인위업체입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비행기 수 제일 많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특히 이 최악하는 상태에서 이 부분은 아주 큰 리스크입니다. 운영비 때문에 계속 적자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쉽게 비교하면 여러분 그냥 재무제표 아니면 중요한 그 파이낸스 지수 베트남 항공과 비젯 항공은 그냥 간단하게 비교하시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차이 있는지.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그 시장은 얼음 상태, 엄청 멈춘 상태, 국제선도 안 되고 국내선도 안 되고 2022년 멈추지 않고 2022년까지 이 문제는 이어지면 엄청 큰 문제입니다. 예, 저는 방금 말씀하는 적자보다 엄청 더 큰 적자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 없으면 이 회사는 바로 그 큰 위기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코비드-19 그 코로나 사태는 통제할 수 없으면 계속 악화하게 되면 진짜 위험성은 너무 커요. 근데 사실 지금 이 장면, 이 문제, 이 리스크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그 작년에 저는 얘기했잖아요. 그 베트남에서 확진자 수 거의 매일은 몇 명, 많아도 수십 명밖에 없는데 최근에 매일 수천 명 나왔습니다. 오늘은 5천 명 이상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 바로 정부는 스톱할 수 없으면 진짜 큰 리스크입니다. 그리고 주요 국가들도 중요합니다. 동남아 국가, 동북아 국가, 유럽, 미국 같은 국가는 그 회복할 수 없다면 그 베트남 항공은 또 엄청 큰 위기입니다. 사실 이 회사는 국내 시장만 보면 인위업체 아닙니다. 국내 시장만 보시면 인위업체는 빗젯 항공입니다. 인위업체는 베트남 항공이에요. 베트남 항공은 가장 큰 경쟁력은 그 국제선입니다. 그래 국제선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 베트남과 동남아, 베트남과 동북, 유럽, 미국은 그 재개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회사도 엄청 큰 리스크는 있을 거예요. 그리고 국내 시장에서 또 국내 경쟁자도 아주 큰 리스크죠. 특히 빗젯 항공, 그 베트남 항공보다 빗젯 항공은 규모는 더 작지만 근데 운영 효과, 그 운영 효과 기준을 보시면 그 빗젯 항공 훨씬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기름값 상승도 가장 큰 문제입니다. 2022년 초부터 그 브렌트 오일은 약 40% 이상 그 상승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수익률에게 엄청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그 목표 주식 가격은 그 윗캐피털 시큐리티는 평가 기준으로 약 27,400원, 400동 정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2022년 내에. 근데 꼭 기억해 주세요. 코로나 직전에 이 회사는 주식가 얼마 정도입니까? 4만 동입니다. 예, 그리고 떨어지고 지금은 2만 5천 동입니다. 거의 40% 이상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2022년 그 주식 목표 주식 가격은 그 윗캐피털 시큐리티 평가에 따라서 약 27,400동 정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에는 약 2만 동 후반대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꼭 기억해 주세요. 이 주식가는 코로나 직전에 4만 동 주식입니다. 4만 동 주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는 2만 5천 동입니다. 예. 그래서 엄청 좋은 장면 이라도 4만 동까지 회복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이 주식은 투자 관심 있으시면 꼭 장기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여유 자금 있고 2022년, 2023년까지도 기다릴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투자하세요. 근데 바로 2022년 내에 큰 성장 기대하시면 안 된 것 같아요. 다음에 두 번째 주식 종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주식 종목은 아주 재미있는 주식 종목입니다. 빗젯 항공입니다. 빗젯 항공은 항공사이지만 근데 사실 베트남에서 이 회사 얘기하면 여러 가지 사업 관계에 있습니다. 예, 그냥 파이낸싱 투자, 파이낸싱 인베스트먼트 그리고 부동산, 금융, 은행, 증권까지는 연관성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사실 저는 방금 소개하는 그 베트남 항공에 비해 역사는 아주 짧은 역사 있는 항공사입니다. 2007년은 설립했습니다. 그때 소유주는 그 세 가지 회사에 있는데요. 이거 개인 항공사입니다. 그 TNC, 소비고 그리고 HD뱅크. 그리고 2009년에 소비고는 TNC 보유하고 있는 지분은 다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소유주는 소비고는 70% 정도는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2017년에 그 호치민 주식시장은 상장했습니다. 그때부터 3번 정도 자금 증자했습니다. 지금 그 현재 자본금 규모는 약 2억 분 정도 이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금 소개했지만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회사는 항공사이지만 근데 항공 분야뿐만 아니라 그 로지스틱, 물류, 화물, 그리고 파이낸싱 인베스트먼트, 재무 투자, 그리고 부동산 개발, 그리고 금융 투자까지도 그런 분야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는 방금 얘기했죠. 그 베트남 항공 그리고 베젯 항공 재무 중요한 숫자만 비교하면 엄청 큰 차이를 느낄 수 있어요. 여기 바로 보시면 저는 정리했잖아요. 중요한 숫자는 다 흑자예요. 예, 베트남 항공 엄청 심각한 마이너스잖아요. 근데 베젯 항공은 그냥 enterprise value와 EBITDA 숫자 외에 나머지 다 흑자예요. 근데 최근에 그 코로나 때문에 엄청 많이 하락했지만 근데 흑자 신적은 유지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그 베젯 항공은 투자하는 그 의향 계획이 있으면 중요한 부분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최근 신적입니다. 그 최근 신적에 보시면 최근에 2022년 신적은 거의 흑자는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처음이에요. 이 회사는 설립했을 때부터 처음 이렇게 신적 나왔는데 근데 2022년 1분기 신적에 보시면 그 흑자 수익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회복했습니다. 2022년 1분기에 약 1200억 동 수익은 기록됐습니다. 그 작년 동기에 대비 그래도 노선 운행 횟수는 30%는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항공 사업만 보시면 이 회사는 항공사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사업은 무조건 항공 사업이잖아요. 그죠? 근데 항공 사업만 보시면 63% 크게 감소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회사는 흑자 신적은 나왔습니까? 사실은 흑자 신적 나오는 부분은 항공사 부분은 아닙니다. 이 회사는 부동산 투자 그리고 재무 투자 파이낸싱 인베스트먼트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수익입니다. 특히 그 파이낸싱 인베스트먼트 분야에 작년에 대비 154%는 증가했습니다. 엄청 많이 증가했죠? 그리고 그 재무 투자 비용 그 비용도 89%는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흑자 신적의 핵심적인 부분은 항공사 아닙니다. 재무투자예요. Financing Investment 그리고 부동산 사업입니다. 이 회사는 주식가는 사실 떨어졌죠. 예. 코로나 전에 12만 동이잖아요. 지금은 12만 동 정도 됐는데 그 회복 전망 근데 베트남 항공에 대비 회복 전망은 더 큽니다. 2022년 3분기 예상대로 국제선은 인부만 정확하게 한국, 일본과 호주입니다. 국제선은 재개통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 정부도 그런 계획은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진행하게 되면 베젯 항공은 바로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국제선이잖아요. 국제선은 방금 얘기하는 거는 사실 세계 국가만 개통하지만 그래서 사실 베트남 항공사의 가장 중요한 노선 중에 그런 노선들입니다. 동남아 국가 그리고 동북아 국가 그리고 호주 국가입니다. 그래서 예상대로 이거 가정만이에요. 할 수 있다면 이거 혹시 2022년에 3분기에 이 시나리오예요. 2022년 3분기에 국제선 인부로만 예를 들어서 한국, 일본, 호주 회복하게 되고 그리고 베트남 국내선도 어느 정도 회복하게 되면 2022년 내에 국내 승객은 약 10%부터 20% 정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 승객 수는 600%까지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시나리오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베젯 항공은 투자하는 경우에는 이런 부분은 집중해야 합니다. 2022년 내에 국제선은 개통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개통하는 국가는 이런 국가있는지 한국, 일본, 중국, 호주 그리고 유럽 쪽은 그냥 독일, 영국, 프랑스 그리고 미국 이런 국가 개선하게 되고 그리고 베트남에서 사회 거리두기는 어느 정도는 풀리면 그때 베젯 항공은 바로 회복할 수 있을 거예요. 예. 다음 부분은 이 회사는 가장 긍정적인 팩터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왜 베트남 항공보다 베젯 항공 선호하는지 이런 팩터 때문에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이 항공사는 베트남 저가 항공 인위업체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냥 회복 안 되는 경우에는 베트남 항공 시장은 계속 어려운 시장이잖아요. 그리고 베트남 그 시민까지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문제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항공 서비스 이용하는데 무조건 저렴한 항공사 선택한 거죠. 그때 선택은 바로 베트남항공입니다. 그리고 국내 시장만 보시면 베트남 항공은 인위업체 아닙니다. 베트남 항공은 역사적인 회사, 규모 가장 크고 올해 제일 많고 그래도 인위업체 아닙니다. 인위업체는 바로 위젯 항공입니다. 2007년에 설립했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숫자 통해서 우리는 취직할 수 있는 거는 베트남 항공보다 위젯 항공은 운영 효과 훨씬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 회사 지금 보유하고 있는 캐시플로우는 아주 안전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자산 그리고 재무투자 분야 통해서 회사는 아주 건강한 그 재무 상태에 있습니다. 그 보유하고 있는 현금은 항상 약 2조, 3조 베트남 동 정도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그 대출 비율, 그 debt to equity 비율은 항상 낮춘 숫자는 낮춘 지수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약 0.6부터 0.7까지. 그래서 안전적인 그 운영하고 그리고 향후에 사업 확장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예. 그리고 그 백신 접종의 효과에 따라서 바로 회복하고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베트남 항공사는 바로 베젯 항공입니다. 저희 생각에는 베트남 항공 아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식가에 보시면 그 코로나 사태 전, 그리고 코로나 사태 후 보시면 그 다른 항공사에 비해 베젯 항공은 크게 감소 안 했습니다. 12만 동, 그 코로나 사태 전은 12만 동이잖아요. 지금 12만 동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2022년 3월부터 특히 그 베트남 지금 확진자 엄청 많이 나오고 있고 코로나 사실 작년에 대비 지금 베트남의 코로나 사태 상황은 훨씬 수백 배 더 심각한 상태입니다. 근데 2022년 3월부터 주식가는 15%만 감소했습니다. 베트남 항공은 얼마 정도 감소했습니까? 기억하시나요? 약 40% 감소했어요. 40% 이상 감소했는데 근데 베젯 항공은 15%만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VN Direct 그 증권사 분석 자료에 따라서 올해 내에서 베젯 항공은 25%까지 성장할 수 있는 주식입니다. 그래서 베트남 항공에 대비 저 생각은 혹시 여러분은 항공 주식은 투자하고 단기뿐만 아니라 중기 정도 생각하시면 답은 베젯 항공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음에 혹시 이 주식 종목을 투자하게 되면 어떤 리스크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베트남 항공과 베젯 항공의 상황은 너무 다르잖아요. 근데 리스크 부분에 대한 거의 똑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베젯 항공은 안전한 재무 상태에 있어서 그래서 그 운영 비용 부분은 큰 걱정은 없잖아요. 파산 같은 거, 정부 지원은 꼭 필요한 거는 그런 부분은 없는데 근데 그 코로나 사태 엄청 중요한 리스크입니다. 코로나 사태 문제는 계속 악화하게 되면 이 회사는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이 문제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혹시 이 분야는 그 투자 관심 있으면 무조건 거의 매일매일 확인해요. 그 베트남에서 코로나 사태는 어느 정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어떻게 악화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부는 어느 정도 통제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 회사 위젯 항공 경우에는 코비드-19 코로나 사태에는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그 주요 대상 국가는 얘기죠. 동남아, 동북아, 유럽 그리고 대양주, 호주, 바로 호주예요. 그 백신 접종 진도 그리고 면역력, 그 면역 효과 어느 정도 있는지 또 다음에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사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항공 분야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분야는 부정적인 영향 받았잖아요. 특히 베트남 그 경제 성장은 최근에 가장 최악하는 숫자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베트남 정부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국가 투자 같은 거
그리고 국가 인프라 시설 개발 같은 것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항공 산업 분야 위한 인프라 시설도 개발 진도도 딜레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베젯 항공 좀 얘기했잖아요. 가장 중요 베트남 항공과 베젯 항공은 가장 경쟁한 심각하고 있는 그 분야는 바로 국내 시장입니다. 국제 시장 아니에요. 국제 시장은 베젯 항공과 베트남 에어라인스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내 시장은 지금 1위는 바로 베젯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있는 인프라 시설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베젯 항공은 경쟁하고 성장하는 그 팩터입니다. 근데 그 베트남 경제는 코로나 사태로 그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인프라 시설 국가 인프라 시설 그 개발하는 진도도 딜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큰 리스크예요. 특히 예를 들어서 그 럼탄 국제공항 또 요즘은 진행 진도도 긍정적인 그 숫자 안 나왔습니다. 따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베트남 인프라 항공 위한 인프라 시설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가장 큰 인프라 시설은 그 하노이에서 그 노이바이 국제공항 그리고 남부에서 그 호치민 던션역 국제공항입니다. 근데 던션역 국제공항 지금 운영하고 있는 캐파시티는 완전 그 과도 상태입니다. 100% 이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해결하기 위한 호치민 바로 근처, 호치민시 바로 1시간 정도 차로 이동하면 그 럼탄 국제공항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진행하게 되면, 준공하게 되면 베트남의 가장 큰 국제공항은 바로 럼탄 국제공항입니다. 약 5천만부터 6천만 명 정도 캐파시티는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가장 중요하고 또 마지막 리스크는 바로 기름값입니다. 베트남 에어라인스와 똑같아요. 2022년 초부터 40% 상승했잖아요. 사실 이런 부분은 수익률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비젯 항공의 2022년 목표 주식 가격입니다. 그 VN 디렉트 평가에 따라서 약 13만 8,900동 정도 평가 지수 나왔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약 13만 9천 동입니다. 저도 그런 숫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억하시면 코로나 직전, 그 코로나 사태 직전에 그 12만 동이잖아요. 근데 그 코로나 사태 중에 최고점 올라갔습니다. 14만 동까지, 14, 15만 동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최근에 그 코로나 사태는 많이 악화돼서 그래서 11만 동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혹시 가장 크게 성장해도 그 코로나 사태 중에 최고점입니다. 예, 바로 약 14만 동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지금은 투자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아마 나온 수익은 항공 주식은 베트남 주식시장에서 단기적으로 나오는 항공 주식시장 그 주식 종목 중에 바로 베트남 항공입니다. 예, 근데 그래도 조심해야 해요. 저는 방금 말씀드리는 리스크 4가지 있잖아요. 코비드-19 그리고 중요한 국가 접종 진도 그리고 인프라 시설 개발 국내 그리고 마지막은 기름값입니다. 이런 부분 특히 2가지 부분은 가장 중요해요. 그 코비드-19 그리고 그 주변 국가 중요한 국가들 한국, 일본, 중국, 호주, 미국 예 그런 국제선을 개통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시나리오 그런 장면에서 진행 잘하게 되면 그때는 14만 동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예, 지금은 12만 동이잖아요. 거의 14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으면 사실 좋은 수익률입니다. 지금 이 상태 보시면. 오케이?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 영상 통해서 짧은 영상이지만 근데 사실 여러분은 엄청 많은 정보는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영상은 진행하기 위한 저는 거의 수백 장 자료는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통해서 첫 번째는 베트남 항공 분야 최신 현황 하이라이트 브리핑 했잖아요. 그리고 주식 종목도 2가지 주식 종목은 소개했습니다. 베트남 항공과 비젯 항공입니다. 사실 이 분야는 지금은 저는 이 영상 시작했을 때 얘기했죠. 저는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혹시 지금은 최저점이냐고 저는 많이 받았는데요. 근데 저희 생각은 최저점은 아닌 것 같아요. 특히 그 베트남 항공 경우에는 비젯 항공은 가능한데 근데 베트남 항공 경우에는 아는 것 같아요. 특히 지금 베트남 코로나 사태는 엄청 죄악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아마
5차, 6차, 친자까지는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투자하게 되면 이 영상, 오늘 영상은 모든 정보는 꼭 숙지하고 계속 업데이트하고 계속 체크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정적인 베트남 사업 투자하기 위해 베트남 사회 경제, 베트남 시장 사업에 대해 기본적인 이해 그리고 자료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시원스쿨에서 베트남 비즈니스 전문가 교육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 과정은 통해 베트남 사회 경제 그리고 베트남 사업 시장의 기본적인 유익한 정보 그리고 자료 베트남 시장 조사 분석 방법에 대해 공부하고 확보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사업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